네, 오늘은 이제 함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함수의 뜻과 그래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 하기 전에 이제 대응 간단하게 배워야 되는데, 대응은 뭐냐면은 이제 집합 두 개가 정의가 돼 있고, 하나의 집합에 있는 원소에서 또 다른 하나의 집합에 있는 원소랑 연결을 지어주는 거, 뭐, 책에서 짝을 지어주는 거라고 돼 있네요. 네, 짝을 지어주는 거 자체를 우리가 대응이라 부르고요. 근데 이게 짝을 지어줄 때 이래야 돼.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한 집합에 있는 원소가 한 집합에 있는 원소를 선택하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x가 y를 선택하는 구조인 거지.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애가 있고 선택을 받는 애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응에는 그냥 단순히 연결 짓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애가 있고 선택을 받는 애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 x라는 집합은 선택을 하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야. 그런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또 옆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선택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대응관계가 만들어질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원소들 있죠. 근데 이 원소들은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을 다 합쳐갖고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선택을 할지 말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선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후보군이 되는 애들이 있지. 물론 쏴봐야 연결을 해봐야지 선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지만, 이거 선택을 하기 전에 선택이 되어질 수 있는 후보군, 이 후보군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역 안에는 진짜 실제로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선택이 안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선택되어지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다 모아서 새로 만든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이렇게.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볼까? 정의역이 A, B, C라고 나와 있고, 뭐 공역이 1, 2, 3, 4라고 나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응을 시킬 건데, A가 1로 쐈어. B가 2로 가고, C가 3로 갔어. 이거 뭐 어려운 말로 뭐 A에 1이 대응된다, 뭐 B에 2가 대응된다, 뭐 C에 3이 대응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했을 때 이 대응 관계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함수라 부르는 거야. 이 대응 관계 이 하나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대응을 다 쐈어. 다 선택을 한 거야. 연결을 다 지은 거야. 그랬을 때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요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함수라 부르고, 이 함수에는 반드시 정의역이랑 공역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이 A가 막 두 개로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로만 가야 돼, 하나. 근데 똑같은 데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 똑같은 데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에만 대응돼야 돼요. 같은 데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한 놈이 두 군데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오직 하나에 대응될 때 우리가 요거를 함수로 불러요.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어. 네. 그리고 쓸 때 이렇게 표시한다. 중요한 거, 우리가 얘를 정의역이라 부르고요. 얘를 학생들이 치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공역이에요, 여러분. 네, 공역.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정의역, 공역 나와 있지? 네, 대응 관계가 명확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되죠. 자, 2번은 대응 함수가 안 되죠. C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잖아. 네, 대응 관계가 없죠. 자, 얘는 C가 두 군데로 가고 있잖아. 안 돼. 오직 하나에 대응돼야 돼. 아시겠죠? 정의역, 공역, 치역도 설명드렸죠. 이렇고. 요 그림에서는 1, 2, 3이 정의역이고 A, B, C가 공역이 되는 거고 A랑 B가 치역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공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가 치역인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서로 같은 함수 이거 정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f랑 g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f랑 g의 정의역 봐야 되고요. 네,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도 봐야 되고요. 공역. 그 다음에 잘못 또 알고 있는 게 치역이 같으면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대응 관계가 똑같아야 돼요. 대응 관계. 무슨 얘기냐? 1, 2, 3이 있어. A, B, C가 있고 이게 F야. 1, 2, 3이 있고 A, B, C가 있는데 이게 G야. 지금 정역이랑 공역 똑같지? 근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F의 치역 말하라고 그러면 A, B라고 쓸 수가 있죠. G의 치역 말하라 그러면 이것도 A, B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함수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같은 함수 아니야. 왜냐면 2가 A로 가는데 얘는 2가 B로 가고 있잖아. 대응 관계가 다르잖아. 대응 관계가 똑같아야 돼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가 선택하게 되는 치역의 값이 X에 대응되는 치역의 값이 항상 동일해야 돼. 지금 2가 A로 가잖아? 그럼 얘도 지금 어때야 돼? 2가 A로 가야 돼. 3이 B로 가잖아? 얘도 3이 B로 가야 돼. 대응 관계가 완벽히 똑같아야지 우리가 이거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이게 X고 X 세제곱이니까 이게 식이 달라서 서로 다른 함수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정의역을 이렇게 줬거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의역이랑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모든 실수예요. 정의역, 공역.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정의역이랑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얘는 정의역 나와 있고 공역은 모든 실수겠네요.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랬을 때 F-1 계산해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나오고 G-1도 계산해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나오죠. 그 다음에 F1도 계산해보면 1 나오고 G-1도 계산해보면 -1의 세제곱이니까 -1 나오죠. 지금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죠. 이러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 내용이 있고 아마 상수함수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함수 그래프. 자, 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공역에 있는 원소를 대응시켜서 이런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얘를 순서상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요게 X좌표, 선택받은 애가 Y좌표. 그래서 요 순서상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프라 그러면 사실 나도 그냥 그려져 있는 거를 그래프라고 인식을 하는데 원래 그래프의 정의 자체가 순서상을 모아놓은 집합 자체를 그래프라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XY 평면이든 어느 평면에 점을 찍어서 이제 쭉 이어주는 거지.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래프인 거지. 그래프의 정의 자체는 여러분 꼭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순서상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래프라 불러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구하고 말아야 돼.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상이 있다? 그래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상을 나타낸 집합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 점을 찍어갖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세요 그러면 순서상을 모아놓은 집합이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시각적으로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라고 한다면 XY 평면 평면상에 점을 찍어갖고 표현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라 그러면 이제 XY 평면 위에다가 점 찍어서 이제 다 이어버리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뭐 함수의 그래프에 판별을 해갖고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거 아니야. 자, 함수 그래프는 뭐다? 함수가 정의되면 돼. 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의역 모든 원소에 공역 모든 원소, 공역의 원소에 이제 대응을 시키는데 x값 하나당 오직 y값이 하나만 대응되면 되는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지. 왜? x값 하나에 y값 두 개 있잖아요. 얘는 함수가 더더욱 아니지. x가 k인데 y값은 x좌표가 k일 때 y값이 겁내 많죠 지금. 함수가 아니야 이거. 이거를 뭐 마치 뭐 어떤 방법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뭐 선거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뭐 함수다 뭐 이렇게 해놓을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면 알아야 돼. 이거 x값 하나에 y값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잖아. 아이고. 하나 나오잖아. 함수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1대1 함수 1대1 대응 나오죠? 자, 요 말이 뭔 말이냐? 정의역 원소 중에서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 두 개가 다른 값이야. x1이랑 x2 이렇게 있는 거야. 정의역 원소 중에.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함수 f에 의해서 이제 공역에 있는 원소를 선택할 건데 선택할 때 같은 값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같은 값으로 가지 말아라. 다 다른 값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다 다른 값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일정 x 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임의의 두 원소. 즉 모든 x에 대해서 x1이 1로 가면 x2는 딴 데로 가야 돼. 여기 선택한 데로 가면 안 돼. 또 x2가 어딘가로 갔어. 그럼 x3도 이미 선택받은 애들로 가면 안 돼. y값 무조건 다른 걸로 가야 돼. 이렇게 대응이 다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걸 1대1 함수라 부르고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위에서 언급한 1대1 함수 만족해야 되고 그러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원소 하나씩 다 선택을 했을 건데 그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잖아.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선택받지 않은 애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선택을 못 받았어 얘가. 그러면 치역은 얘네들인데 공역은 이 전체가 될 거 아니야.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냐면요.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돼요.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싹 다 선택받아야 돼. 그랬을 때 이 대응 관계 통틀어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그렇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나오는데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중요한 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좀 잘 안 읽잖아요 우리 학생들. 이건 뭐냐면은 일단 항등함수는 특징이 정의역이랑 공역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그랬을 때 정의역 안에 어떤 x가 함수 f에 의해서 가는데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애로 가야 돼 반드시. x가 x로 가야 돼.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1, 2, 3 여기 1, 2, 3 있어. 1,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야 돼.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 가야 돼. 그랬을 때 이걸 항등함수라 불러요. 일부분만 3이 2로 갔어. 선생님 그러면 3개 중에 2개는 자기 자신한테 갔으니까 이거 항등함수 아니에요? 아니야. 모든 x에 대해서 다 가야 돼. 아시겠죠? 네. 자, 상수함수는 뭐냐?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을 필요는 없는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동일한 값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랑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1, 2, 3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얘네들이 싹 다 같은 데로 가야 돼. 이랬을 때 상수함수로 불러요. 또 이러면 안 돼. 일부분 2개는 얘한테 가고 일부분 2개는 얘한테 가. 이러면 안 돼. 모두 다 같은 데로 가야 돼.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랬을 때 상수함수로 불러요. 자, 이렇고요. 함수 개수 나와 있는데 외우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경우의 수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예제 보자. 자, 함수인 거 고르래요. 함수인 거. 자, 함수 정의역, 공역,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자, 기억 보면 0은 마이너스 1로 가죠. 1은 0으로 가고 2는 1로 가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 없어요, 여기에. 땡. 얘도 보면 0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0은 여기로 가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1로 가니까 1로 가죠. 1은 절대값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죠. 2는 1로 가죠. 되네. 하나씩 되면 되죠. 같은 값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니은 되는 거야. 자, 디귿은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지 않아요? 지금 4가 없잖아. 땡. 자, 그 다음에 리을은 0은 1로 가고 1은 0으로 가고 2는 1로 가죠. 되는 거네. 0이랑 1 다 있으니까 리을 되는 거죠. 답이 니은 리을 되겠네요. 자, 그렇고 이제 2번 x가 있는데 얘는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요게 정의역이야. 근데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홀수는 이렇게 하시고 짝수는 이렇게 하셔야 된대. 그러면 1은 홀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서 마이너스 2 되고
F3은 0 되고 F5는 2 나오죠? 그럼 짝수는 여기다 넣어야 돼. F2는 마이너스 1이고 F4는 마이너스 3이고 F6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치역을 구하시라. 치역은 얘네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거 6개 다 그냥 원소로, 6개를 모두 다 원소로 하는 집합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는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F3이랑 G3이랑 같아야 돼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이거 풀어주면 AB 관계식 2개 나와서 연립하면 되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에 대응되면 되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냐?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있잖아.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씩 있어. 되는 거죠. 니은은 X값 하나에 Y값이 위아래 2개씩 있어. 안 돼. 얘도 같은 이유로 안 돼. 리을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값이거든? 함수 맞아요. 그리고 이거 상수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미음도, 자, 이거 되는 거고. 미음도 이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있잖아요, 지금.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있다고. 되는 거고. 비읍도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있어, 하나씩.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되는 거지. 함수예요. 네. 자, 이렇고. 예. 자, 여러 가지 함수. 이거 디귿은 조금 오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디귿 1차 함수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y는 ax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합시다. 원래 써줘야 돼. 자, 기억. 다음 4개를 다 골라라 이건데, 일단 기억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죠, 지금.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돼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는데, y값이 겹치는 게 없어. 1대1 함수 오케이. 근데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거든? 공역도 모든 실수인데? 그래갖고 1대1 대응까지 오케이야. 그래서 기억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자, 니은은 x값이 뭐든 간에 y값이 다 어때? 무조건 똑같은 거 뜨고 있죠? 이런 걸 상수함수로 한다고. 자, 디귿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줬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y는 x 나오거든? 그 얘기는 x값과 y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x값과 y값. 똑같은 값이 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수에 대응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은 항등함수가 되겠고요. 자, 리을은 어디 보자. 근데 이거 얘는 1대1 합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는 x값 하나 y값 하나씩 대응되거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가 양의 실수가 지금 양의 실수? 그러니까 양수랑 0이라는 y좌표가 선택을 못 받고 있어요.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즉 공역이랑 치역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리을은 1대1 함수만 오케이가 되는 거죠. 1대1 대응은 안 돼, 리을은. 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답이. 네, 그쵸.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렇게 봅시다. x값은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살필 거야. 다른 데는 안 보고 요 범주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만 볼 거고, y값은 공역이 지금 0부터 4까지래. 요 범위 안에서만 내가 공역을 살필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면 x값에 대응되는 y좌표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면 0부터 4보다는 어때요? y의 범위가 더 작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y가 0부터 4까지인데. 선택받는 범위 자체가 주어진 공역의 범위보다 작아. 그 얘기는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1대1 함수만 된다는 얘기야. 그냥 정역이랑 왜 정역이란다.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x는 y값이 이런 게 나와.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y좌표가 나오지. 마찬가지. 이 x도 y좌표가 여기 있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y값이죠. 근데 내가 x를 지금 x-1부터 1까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
하고 여기에 있는 x값을 살펴보면 y값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y값이 지금 0보다 작잖아요. 즉 공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 y좌표를 선택하고 있는 중인 거야. 즉 이런 거지. 막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는데 여기는 원소가 일부분은 이렇게 가고 있긴 해. 어떤 애는 막 바깥에 다른 애로 가는 거야 아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면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공역에 있는 y값에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 바깥쪽으로 가잖아. 지금 y좌표가 0보다 작잖아 얘네. 여기도 지금 y좌표가 4보다 크잖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이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동일해야 되니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지. 요렇게 여기를 지났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되면서 지금 y좌표도 0부터 4 사이까지 다 써먹잖아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겨도 모든 x값에 대해서 y좌표가 이렇게 생겨나니까 이 범주에 있는 y값을 모두 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역이랑 공역이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죠. 자 해서 답 두 개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0이랑 요 점 얼마야? 1,4죠?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거나 아니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4잖아요. 1,0이랑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야 돼. 그래서 아마 답이 두 개 나올 거예요. 네. 그렇고 자 여러가지 함수의 함수값. 일단 FGH가 정의역 공역 동일하고요. F가 1대1 대응, G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H 이렇게 되는데 어디 보자. 일단 G가 항등함수라 했기 때문에 G1이 1이 확정이고 그럼 F0이 1이네요. 네.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0, 1 이렇게 가는 게 F. F0이 1이니까 0이 지금 1로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G형이 0이잖아. 그럼 이게 0이거든? 그럼 F-1이 0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1은 마이너스 1로 가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리고 얘는 항등함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H형? H는 상수함수인데, H1이 지금 1이니까, H1이 1이니까. 잠깐, 맞죠? H1이 1인데, 상수함수니까 얘도 1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면, 함수의 개수 따지는 건데, 함수의 개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만 대응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a는 5개 중에 하나. b는 앞에서 선택했다 안 했다 상관없어. 함수는 똑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겠지. 근데 1대1 함수는 a는 5개 중에 하나 갈 텐데, 앞에서 선택한 애를 선택하면 안 돼요. b는 선택권이 하나 줄어들고, c는 선택권이 이제 A가 간 곳과 B가 간 곳을 C가 선택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자, 상수함수는 이 A, B, C가 다 같은 데로 가야 되거든? 싹 다 1로 가거나 싹 다 2로 가거나 이런 식이어야 돼. 그래서 1, 2, 3, 4, 5 중에 가는 거니까 그냥 5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정의역 공역 나와 있고. 자, 조건을 보시는데 이거 X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X2가 만약에 X1보다 커. 그랬을 때 선택되어지는 이 함수값의 대소관계도 어때야 된다? x값이 큰 놈이라면 선택하는 그 y좌표 함수값도 커야 된다 이 뜻이거든? 1, 2, 3이 있고 4, 5, 6, 7, 8, 9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1이 6으로 갔어. 그럼 2는 6보다 큰 데로 가야 돼. 이렇게 작은 값으로 가면 안 된다고. 2가 5로 가면 3도 4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2가 한 것보다 큰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가고 뭐 이래야 돼. 즉, 대소관계를 1, 2, 3이 가는 곳을 1이 어딘가로 갔어? 그럼 2는 그거보다 큰 걸로 가야 돼. 또 2도 어딘가로 갔어? 그럼 3은 2가 간 것보다 큰 데로 가야 돼. 요 규칙을 지켜달라는 거지. 그거 푸는 방법은요, 그냥 공역의 원소 중에서 너희가 3개를 선택해.
내가 그럼 5랑 7이랑 9 선택했어. 그럼 1이 5로 가고 2가 7로 가고 3이 9로 가는 게 확정이야. 즉 다시 말해도 그냥 원소 선택하기만 하면 답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 계산하면 20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뜻과 그래프 마무리할게요.